이야기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A컷 사진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디스플레이를 보고 있는 한 남성의 사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꿈의 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해서 국내 연구진들이 대량 생산의 문을 열었다라는 그러한 기사들이 쏟아졌고요. 오늘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꿈의 소재라는 단어는 우리가 기술의 변화를 이끌 만한 소재들을 수식할 때 사용되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도 있고요. 초전도체에도 이러한 수식어가 종종 붙곤 하죠. 이 페로브스카이트가 어떠한 소재이고 어떠한 연구팀이 이러한 개발을 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페로브스카이트를 개발하고 연구에 성공한 이 연구진들은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이태우 교수 그리고 연구팀들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이 남성이 이태우 교수인데요. 이번에 좀 주목받는 건요, 나노 결정의 대량 합성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인정을 받아서 국제학술지인 네이처에 게재되는 데도 성공했는데요. 이 대량 합성에 성공을 해서 20리터급의 대량 생산 검증이 가능해졌고, 단순히 책상에서 연구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산업 현장에 사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고, 이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재는 어떤 소재일까요? 좀 굉장히 낯설고 좀 어떠한 소재길래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로 일컫는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구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높은 휘도를 갖고 있고요. 굉장히 작은 태블릿부터 75인치 TV까지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사용의 범위가 다채롭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디스플레이 분야에 적용을 할 수 있고, 이게 차세대 디스플레이 로 사용 가능하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차세대 발광 소재로 빛을 정교하게 흡수하고 방출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OLED나 QLED들이 있는 디스플레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왜 OLED, QLED보다 더 뛰어나냐라고 보니까요, 이 발광 반치폭이 색 선명도를 표현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인데, 이게 굉장히 좁아서요, OLED, QLED보다 훨씬 더 색을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OLED가 50나노미터고요. QLED가 30인데 이 페로브스카이트가 20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더 좁다라는 거고, 이게 색을 더 선명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고화질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REC 2020도 충족을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에너지의 효율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 최근에 중국이라던가 이 희귀금속을 가지고 나라 대 나라 이야기를 할 때 이걸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에는 희귀금속의 사용 부담이 다른 OLED, QLED보다 낮다라는 강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일부 구현을 할 때는요, 희귀금속이 좀 굉장히 적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게 또 독립적으로 이런 희귀금속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대체 소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강점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기존과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기존에는요, 항상 합성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인젝션 방식이 들어갔었는데 150도 이상의 굉장히 높은 고온으로 합성을 해서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었고요. 이 화재나 폭발을 막기 위해서 특수 설비가 필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었을 때 대량으로 생산을 하게 된다면 균일성이 떨어져서요, 품질이 저하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내 연구진들은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한 건데요. 굉장히 낮은 0도씨가량의 저온으로 합성을 진행을 해서 유사유의 상태를 활용한 다음에 합성 속도를 굉장히 천천히 제어를 해서요, 균일성 있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표현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겹성을 위한 저온 주입성 모식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전구체랑 그리고 용매 그리고 리간드를 합성을 하는데 4도씨 이하로 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천천히 합성을 하기 시작하면요, 균일성 있게 입자가 확장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게 결국에는 굉장히 균일한 나노 결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모식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기존과 다른 차이점의 포인트는요,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균일하게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우선 페로브스카이트의 결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규모의 확장에 성공했다는 건데 20리터급까지도 대량 생산 똑같은 것을 봤을 때 여기 가장 적게 한 것과 20리터까지 희석했을 때 차이를 보게 된다면요. 발광의 차이가 거의 없죠. 그래서 8,000배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번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발광에 대한 발현이 100%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규모가 확장됐을 때 빛의 균일성이 떨어져서 발광 효율이 더 둔화될 수도 있는데 100%의 효율을 갖고 있고요. 빛 손실이 거의 없어서 차세대 TV나 VR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보시는 것처럼 색상이 굉장히 균일하게 표현되고 있죠. 그리고 이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다양한 산업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다음 장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요, VR, AR 그리고 메타버스 핵심 후보로 사용이 가능하고 마이크로 LED 같은 데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굉장히 작은 패널부터 크게 확장돼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넓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빛을 흡수하고 방출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그게 굉장히 큰 소재이기 때문에 광전자 플랫폼 소재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LED나 레이저 센서와 같이 광소자까지 확장이 가능하고요. 특히나 차세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까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최근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기술력에 이 디스플레이 패널 자체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차세대 태양 정지로도 응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경량이나 방막 구조로 구현이 가능하고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높은 휘도, 그러니까 이게 구겨지기도 하고 접혀지기도 하고 펴지기도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요. 이 페로브스카이트가 우주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우주의 환경은 굉장히 효율이 높고 가벼운 전력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재 자체가 고출력이 가능하고 고효율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주 산업에 특히나 데이터 센터가 이제는 우주로 넓혀지고 있는 그런 걸 꿈꾸는 시대인데 그때 페로브스카이트가 주도적으로 소재를 대표할 수 있겠다라는 해석이 더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빛을 잘 내는 소재이기 때문에 빛을 잘 흡수하기도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개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선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술적과 산업적으로 나눠볼 수 있을 듯합니다. 먼저 최근 한 달 사이에 네이처 사이언스 그리고 이번에 네이처에 추가로 게재되면서 총 3번이나 국제학술지에 이렇게 이름을 올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건데요. 국제학술지 인정을 받은 만큼 기술력을 입증받았고 이게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적 의미인데요. 크게 기술 조건과 산업 경쟁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이러한 특허를 내게 된다면 원천 특허를 우리나라에서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게 로열티의 부담 감소, 관련된 기술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기술 개발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소재에 대한 국산화가 가능하다는 게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디스플레이의 초격차 카드, 특히나 중국이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분야를 계속적으로 넘보고 있는데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한 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듯합니다. 우주 산업까지의 사용 범위가 넓혀질 것이란 기대감 속에 오늘 우주 태양광과 디스플레이 소재 테마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산업의 기술 개발이 테마를 넘어서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앞으로 보다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